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 집값 문제를 구조적 요인으로 진단을 하면서 참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아직도 나에게 많은 대책이 남아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과거 발언과 이번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공급 억제책,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은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장현미 대변인,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얘기는 참 어렵다, 대책이 없다. 그럼 11호 부동산 대책은 뭐며 앞으로 더 갖고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인가?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전의 발언과 지금 발언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하고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다만 부동산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도 완전히 전망이 또 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완전한 고차방 정식인데 그만큼 풀기 어렵다라고 대통령으로서 또 정책을 입안하는 그 당사자로서 고충을 국민들께 공유하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똑같이 여쭙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말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공급 확대하라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권 정당을 하려면 대안을 내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은 후반기에는 공급 정책 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고 그 스케줄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그 길을 갈 겁니다.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 이거는 무능의 고백인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수가 있어도 부동산 투기 잡겠다라고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만 내가 지금 집 샀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요가 억제되고 또 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참 대책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부동산은 계속 가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또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동산 11호 대책 이후에 정말 많은 비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고 그리고 이것은 맛배기다 이러면서 향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사실 정권 초반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든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요, 어느 정도 국민들은 기다려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지,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11호 부동산 대책이 난 이후에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값은 11월 현재 직전 5년에 비해서 최고치로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좌파 정부가 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더라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며 그 학습 효과를 느끼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이 정권은 더 믿음을 주고 더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예, 강성필 부대변인, 627 나왔죠, 97 대책 나왔죠, 11호 대책. 벌써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수도권 집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땅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 충청 이런 데를 합치고 큰 광역 도시들을 만들면 그리로 수요가 이전돼서 부동산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이 옮겨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언제까지 세종에 내려가겠다 라고 선언하는 게, 물론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어떤 게 행정수도 이전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게 더 화끈한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여당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세종으로 가고 국회도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법원이라든가 서초동에 모여 있는 이 법률 집단도 사실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고 또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몰리는데 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이런 정도의 어떤 큰 테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이 강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누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어떤 헌법의 문제도 있고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은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해가지고 충청이라든지 뭐 부울경이라든지 강원도라는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수요와 어떤 집중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뭐 영국의 런던이나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일을 할 때는 거기에서 살고 예. 있지만 이게 은퇴를 하게 되면 살으라고 해도 나가서 사는 것이 해외의 사례인데 또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요. 12월 말이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돌아온다고 하고요. 또 그것이 또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켜보시죠.